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할타TV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대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렇게 PT 화면으로 제 없이 그렇게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출과 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출과 투자에 관한 이야기고 불인이들을 위한 대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불인이들이 대출에 대한 생각들, 고정관념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투자할 때 마찬가지인 그런 생각이었고 그런 내용들, 대출에 대한 오해나 대출에 대한 접근 이런 거를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기 전에 주의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절대로 대출 많이 받아라. 무조건 대출 많이 받아라. 그렇게 대출을 유도하는 방송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하자. 물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무조건 투자를 하자. 그렇게 조장하려는 의도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항상 책임 그리고 결정은 본인이 다 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흔히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에 대한 생각들 그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제 고정관념이 있죠. 대출 위험하다. 남의 돈 쓰는 거 위험하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갚아야 된다. 대출이 없어야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0년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을 보통 주다는데 예전에는 40년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대출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대 30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다 하면 보통은 이제 고민을 하죠. 처음 대출을 만약에 내가 처음 대출을 받는다. 집을 처음 사기 때문에 처음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막 은행 가서 막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민을 하죠. 그냥 10년만 하고 빨리 갚아버릴까? 내가 10년으로 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빨리 매월 상환을 해서 빨리 갚아버릴까? 고민을 하죠. 그래서 30년은 너무 긴데 30년 동안 내가 대출을 어떻게 갚아? 너무 지루하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빨리 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냐? 저도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요즘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요즘은 보니까 이렇게 뭐 신혼들, 젊으신 분들, 뭐 저도 젊지만, 저도 유튜브 나이로 20대 초반이지만 젊으신 분들 보면 굉장히 요즘 또 잘 아시고 똑똑하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한다는 거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출은 무조건 길게 해야 된다. 30년 아니고 나중에 뭐 100년 나오면 대를 이어서 갚는다는 생각으로 100년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30년 대출이다. 그러면 물론 매월 갚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30년 대출이다. 30년 만기다. 그러면 30년 뒤에 그 돈의 가치를 지금 쓰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부동산이든 내가 살 수 있는 이 자산을 위해서 30년 뒤에 그 돈의 가치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얘기죠. 돈 벌어서 내 월급으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걸 다 모아서 집을 산다. 이거는 정말 진짜 오래전에 이야기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값이 얼만데 이 집을 살려면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을 모아도 뭐 몇십 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누가 월급을 계속 모아서 집을 사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는 한참 지났다는 거. 월급을 아무리 내가 뭐 10년을 모았다, 20년을 모았다. 그렇게 한참을 먹을 거 안 먹고 놀 거 안 놀고 해서 부지런히 모아서 20년 동안 드디어 집을 살려고 모았다. 그 집 그 가격 그대로겠습니까? 20년 동안 그 가격이 그대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이 집값 올라가는 거 이런 거를 방어를 해야 된다. 30년 뒤에 20년 뒤에 그 가치를 지금 땡겨와서 살 수 있는 게 대출이다. 요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이미지 띄워드렸는데 요 보시면 이 메리츠 아재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를 제가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뭐냐면 2018년도 기준이거든요. 자, 2018년도 기준으로 봐도
2018년도에 30년 전이다. 그러면 88년도죠. 88년도랑 2018년이랑 비교했을 때 짜장면 값도 750원에서 6,700원, 예, 버스 요금도 140원에서 1,200원, 영화도 1,800원에서 8,300원. 이렇게 엄청 오른다. 30년 동안 엄청 오른다. 자, 이렇게 30년 동안 오르니까 그 돈을 예, 미리 쓰는 겁니다. 6,700원의 그 가치를 지금 땡겨와서 750원을 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출이 아름답습니까? 대출 아름답다니까 괜히 또 제가 대출을 또 조작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은 실물 자산입니다. 실물 자산이니까 이게 금융이 아니거든요. 자산이니까 계속 우상향입니다. 물론 뭐 오르고 내리고 하죠. 하는데 길게 보면 계속 우상향이라는 거. 그래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집값이 어땠습니까? 예, 답이 나오죠. 그러면 30년 후에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다. 자, 지금 짜장면가 뭐 8,000원, 9,000원 막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30년 후에 그러면 짜장면 값은 얼마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대출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대출이라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계속 대출은 좋다 이렇게 했는데 대출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자, 대출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친구죠. 예. 내가 부동산 투자한다. 뭐 투자뿐만 아니고 실거주를 포함해서 내가 집을 산다 했을 때 대출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수단이고 실제로 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고수들은 대출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본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본인이 부동산 투자 여러 개를 해가지고 많이 들고 있어도 난 대출 한 개도 내 안 쓰겠다, 다 갚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대출을 할 수 있으며 본인 그 경제 상황에 맞게 대출을 할 수 있으며 최대한 대출을 활용한다는 거, 대출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대출 이자보다는 수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주담대가 뭐 4%니 4.몇%니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년으로 만약에 내가 1억에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 1억 대출 받으면 1년에 이자가 뭐 400 몇십만 원 그렇게 되겠죠. 자, 1년에 좋다. 1년에 그러면 이자가 500만 원이라고 봅시다. 2년이면 이자가 1,000만 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1억 대출을 빌려서 이자를 1,000만 원 냅니다. 1,000만 원 내는데 만약에 내가 1억짜리, 예, 1억을 투자했다. 1억으로 내가 뭐 재개발 투자했다. 뭐 작은 걸 한 개 샀다라고 했을 때 2년 뒤에 만약에 1,000만 원 이상 내가 수익을 봤다. 그러면 대출 받아서 수익을 더 본 겁니다. 이게 뭐 레버리지 효과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낸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버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보면 1억을 투자해서 2년 뒤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본다. 자,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훨씬 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2년만 딱 이렇게 하면 물론 힘들 수도 있습니다. 2년 뒤에도 안 올랐다. 오히려 떨어졌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조금 길게 하면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길게 하면 자, 3년이면 1,500, 4년이면 2,000만 원입니다. 4년 동안 내가 들고 있는데 1억을 투자해서 들고 있는데 2,000만 원보다 더 오를 그런 확률이 그동안에는 엄청 많았다. 그래서 고수들은 대출을 정말 많이 활용한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양날의 검이 반면에 하락장이 굉장히 길어진다. 지금도 20년, 21년 이때 완전 상승장 이후로 계속 하락장이죠. 예, 하락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락장이 길다. 내가 엄청 상승장 때 자신감에 넘쳐서 나 투자 더 할 수 있다. 투자 더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넘쳐서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았다. 완전 상승장 때, 꼭지 때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서 투자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버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상승장 때 자신감이 넘쳐서 엄청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히 저도 포함입니다. 예, 저도 포함인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굉장히 길면, 하루 종일 길면 버틸 수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 대출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대출은 본인의 능력,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해서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대출 받으면 상환을 해야죠. 매월 상환도 해야 되고 이자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월 납부하는 그 돈이 나는 충분히 이거 문제없다. 내가 내 수입 대비해서 문제없다. 그런 식으로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간단하게 요 전략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출을 알아볼 때, 뭐 대출을 한다 그랬을 때, 뭐 어려운 용어가 많죠. 예.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자, 요즘도 뭐 이렇게 이런 용어를 막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아본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참 상승장 때 21년도 그때 제가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지금 대출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막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용어가 많을 겁니다. 예, 어떤 대출이 유리하지 뭐 이런 게 용어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조건도 뭐 다 다릅니다. 대출을 받을 때 조건 다 다릅니다. 제가 뭐 대출을 뭐 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지만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할따님, 저는 무슨 대출을 받아서 집 사면 안 됩니다. 할따님, 저는 무슨 대출을 받아서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사면 안 됩니다. 이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룸 작은 거 재개발 요거는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조건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출 받으면 집 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런 대출이 많죠. 이런 대출이 많는데 또 잘 알아보면 집 사도 된다. 그런 서약 안 적어도 된다. 그런 대출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 많다. 이런 것보다 조건이 뭔지, 예,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무슨 조건이냐, 이런 거를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대출 상담사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이 대출을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이분들이 대출을 신청도 해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은행 직원도 아닌데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은행에 직접 가야지 더 싼 게 아닐까. 왜냐하면 대출 상담사 이분들도 그냥 무료봉사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대출을 내주면 은행에서든 어디서든 다 수수료를 받고 이익을 다 볼 텐데, 그러면 그냥 은행에 다이렉트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대출 상담사님하고 이렇게 대출을 하면 오히려 은행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대출 상담사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완전 전문가거든요. 프로입니다. 예, 그래서 대출을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분들하고 좋은 게 특정 은행에 그 대출만 상담이 가능한 게 아니고 다양한 금융기관과 다양한 상품들 그렇게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출 상담사님들을 활용하자.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30년, 이거 너무 길다. 30년 동안 어떻게 내가 이걸 다 갚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30년 동안, 30년 뒤에 내가 다 갚겠다. 그런 게 아니고 매도 시에 상환하고 또 대출 받는 겁니다. 내가 집담보로 주담대를 받았다 했을 때 거기 살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사 갈 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때 상환하고 또 새로운 내가 이사갈 집을 살 때 그 대출을 다시 받는다는 거.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자,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다 알고 계신데 제가 또 말씀드리면 불인이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아직 대출을 안 받아보신 분, 아직 집을 안 사보신 분,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30년 동안 어떻게 다 갚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 예, 우리가 팔 때 다 상환을 해야 되고 살 때 다시 대출을 받는다는 거.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뭐 일이 잘 됐다, 또는 돈이 생겼다, 돈이 어디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다, 로또가 당첨됐다, 이렇게 해서 돈이 생겼습니다. 예, 돈이 생겼기 때문에 상환 다 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정관념으로 남의 돈 쓰는 거 이거 위험하다, 남의 돈 쓰는 거 찝찝하다, 대출 이거는 무조건 빨리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 생기면 바로 갚자, 바로 상환 다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데 급하게 상환을 하면 안 됩니다. 상환을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특히 대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환을 만약에 해버렸다. 그러면 다시 그 금액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을 했는데 상환하고 나서 부동산에 눈이 떠졌어요. 예, 상환하고 나서 우연찮게 할타 소장 전마저거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대출이 안 돼. 예, 그 금액만큼 대출이 안 됩니다. 자, 그럴 경우도 많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 그때 대출 받을 때 조건과 그 다음에 이자 이런 거랑 지금 대출 받을 때 조건과 이자가 다르겠죠. 그때가 몇 년 전에 받았을 때가 훨씬 좋고 훨씬 유리할 그런 상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 그대로 다시 대출 받기는 힘들다는 거. 그래서 이거 정말 상환할 때 급하게 상환하지 말고 신중하자는 거. 요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매월 원금 상환 플러스 이자를 내야 되죠.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매월 얼마 정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라고 다 알려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해서 몇 년치를 빼놓는 겁니다. 예, 전부 다 쓰지 말고 그 몇 년치 그 이자를 빼놓고 다른 통장에 넣어놓고 그래서 그거 계속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면 대출 이자 몇 년 동안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사실 뭐 오늘 영상 대출 요거에 대해서 거창하게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대출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였고, 자, 마무리 한번 해보면 대출이 잘 나올 수 있는 여건을 항상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본업에 충실하자. 그래야 대출이 잘 나온다. 내가 회사를 안 다닌다. 예, 회사를 내가 때려치웠다. 그러면 대출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사실 뭐 회사 다닐 때 마통도 만들고 막 그런 게 많았는데 회사를 나오고 마통의 기간이 만기가 되니까 바로 이게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업에 항상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충실하자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자, 이 말은 제가 본업에 충실하자 이 말은 몇 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얘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상승장이 왔다. 부동산이 굉장히 핫해졌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이 엄청 많을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벼락거지 뭐 이런 용어가 유행했듯이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월급 이거 얼마 안 되네. 내가 이거 투자해서 뭐 부동산이든 뭐든 내가 투자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월급 이거 얼마 안 되네. 그냥 내가 나와야 되겠다.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파이어가 돼야 되겠다 해서 본인이 이제 직장 다니는 거를 막 때려치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 예, 아무리 본인이 수익이 엄청 많더라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본업에 충실하자. 예, 이거를 다시 한번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대출은 양날의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절대로 대출을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대출 받기 싫어서 나는 집 안 살래. 집 살려면 대출이 필요한데 난 이 대출이 무서워서 집 안 살래.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출을 안 받으면 요만큼의 집을 살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면 더 좋은 입지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출이 무서워서 대출 받기 싫어서 입지가 안 좋은데 본인의 돈으로 가능한데 그런 데를 그렇게 사거든요.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선택이다. 대출이 두려워서 입지 안 좋은데 그렇게 아무거나 사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선택이다. 대출이 가능하다면 자기가 감당 가능한 대출이 가능하다면 더 좋은 입지, 더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나중에
시세 상승에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양날의 검 대출을 또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자. 저처럼 전 대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멤버십에는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엄청 대출을 많이 땡겼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너무 좋아해도 안 된다는 거. 자,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럴 경우가 있죠. 예,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도 매월 이자도 내고 있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 하락장이라서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나가고 그래서 괴로워. 예, 엄청 괴롭죠. 예, 매월 이자는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나가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져. 이게 기간도 길어져요. 그러면 엄청 괴롭죠. 엄청 괴로운데 버틸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된다. 나는 수입이 그래도 괜찮고 해서 이 이자 충분히 감당하다. 이렇게 버틸 수만 있다면 결국 수익을 볼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 오늘 이 결론입니다. 버틸 수만 있다면 수익을 볼 수 있다. 근데 입지 좋은 데를 살아야 됩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대출 싫어해서 입지 안 좋은 데 샀다. 그런 데는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입지 좋은데 남들이 다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입지에 내가 살았다. 그러면 하락장이 길어져도 결국 회복하고 오른다는 거. 이거를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진짜 결론. 그래서 입지를 어떻게 보지?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예, 할타 소장 유튜브를 많이 보자. 이게 진짜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해봤고, 자, 질문으로 어느 대출이 좋아요? 뭐 어느 상품이 좋아요? 무슨 대출을 받아야 될까요? 요거는 제가 사실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곤란하니까 그런 질문들, 예, 대출에 대한 이런 질문들 말고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뭐 컨텐츠 할타TV에서 이런 이야기도 좀 길게 해달라. 그런 생각이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할타TV 아마 이 영상도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 한 분이 보더라도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할타TV 계속 이어진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